안녕하세요. 헬로티비 스페셜로 인사드리는 임현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남 도민이라면 그리고 김해 시민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그리고 고민해봤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해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김해시의회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경남 도민, 김해 시민들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황희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자리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광희 의원입니다.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두 분께서 김해 시민들 그리고 경남 도민을 좀 대변해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 18년 동안 정말 김해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김해 신공항에 대한 이슈인데요.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이라고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안정성 그리고 소음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안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2002년에 사고 선례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중국 바로 민항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02년 지금부터 18년 전 4월 15일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는데요. 원래 중국 민항기는 11시 35분에 김해공항에 착륙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짧았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 45분 도착 예정 시간보다 10분 늦게 신원산에서 김해공항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끝자락인 돛대산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166명 승객 또 승무원을 포함해서 중에서 129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큰 사고가 김해에서 있었습니다. 네. 18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4월 15일이라는 그 날짜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저 또한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김해 시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아픔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좀 트라우마가 생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께서는 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때 그 사건 어떻게 기억을 좀 더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이광희 의원님과 몇 분이 그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직까지 그 비행기 잔해가 남아 있을 정도로 네.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안개가 자욱했는데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평소하고 다른 비행기의 그 소리를 듣고 네. 또 베란다를 쳐다보니까 비행기 밑에 있는 글씨가 너무 크고 그 볼트 같은 다 보일 정도로 이것이 무슨 사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로 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사고지만 만약 조금 더 잘못되었으면 그 밑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희생당할 뻔한 참 큰 문제입니다. 네. 그것을 계기로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오늘까지 김해공항의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시작된 그날이기도 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돌아가신 160여 명의 사상자 중에 95%가 다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비행기는 중국 비행기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고 대구 경북 사람이 더 많았죠. 네. 예, 정말 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이 김해공항의 불안정성, 위험성들이 부각이 되어서 그때부터 동남권에 이 안전스러운 그런 국제공항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지난 18년 동안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죠. 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쪽에서는 밀양공항을 주장을 하고 부산 경남 쪽에서는 안전한 바닷가 쪽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상당히 대치하다가 지난 2016년에 갑자기 그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네. 김해 신공항은 지난 1976년에 시작됐습니다. 벌써 한 6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주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앞뒤로 그 산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공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항을 빨리 안전한 공항으로 장래가 있는 관문공항으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추락 참사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산과 아파트가 있는 곳에 이착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해신공항 이 구할 줄의 위험성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위험한지 위원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예. 부탁드립니다. 그 경험적으로 조종사들이 아시아에 있는 공항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싫어하는 공항이 김해공항이랍니다. 네. 그래서 김해공항은 그 앞뒤로 이 높은 산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신어산에서 넘어오는 그 공기 기류가 상당히 위험성을 갖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종사들이 김해공항 가려 그러면 제일 싫어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홍콩의 카이탁 공항이랍니다. 그 정도로 김해공항이 원래 그 군사공항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 공항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는 그런 불안정성을 갖는 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김해 공항을 기피 하고 있는 우리 조종사 분들의 마음도 저희가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착륙 실패 후에 재이륙을 할 때 장애물과 충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뮬레이션 재검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 김해 시민들 입장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해 신공항이라고 정해진 것도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아침까지도 네. 김해 신공항은 후보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금 잘못됐다 하는데 또다시 국토부가 또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네. 김해 시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그때 2002년보다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고층 빌딩이 늘어난 상태에서 신공항이 활주로가 김해 시내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체는 네. 상당히 우려스럽고 기분 나쁘고 그때보다 더 안전성의 문제가 강조되어야 하지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거나 또 무시돼서는 안 된다. 예, 김해 시민의 자존심 또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시민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 김해 시민 인구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고층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충분히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최종 검증 결과를 앞두고 지금 안전성 검증의 결정적 변수를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또 그 시뮬레이션 결과로 아주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무총리실에 검증단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요구하죠.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네. 소음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그 수요가 늘어날 때 확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과학적인 결과를 내어놓는 일만 국무총리실 검증단에서 해주시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객관적인 판단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바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 확장 추진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울어졌다기보다 네. 그동안에 국토부가 일관되게 김해 신공항 안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격상 자기네들이 시작하고 자기네들이 추진해온 일을 갑자기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은 각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책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에 최종적인 검증 판단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과정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 중에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소음 피해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김해공항 근처에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거든요. 그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예전에 1976년 그 개항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그 빌딩이 생기면서 이 소음 피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지나갈 시간에는 학교 수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밤 늦은 시간에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요. 네. 이게 굉장히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 신공항 안이라고 내어놓은 그 활주로 안을 보면 V자 안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안을 보면 또 김해 지역의 그 최대 밀집 지역인 장유 지역을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가장 심한 주민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 국무총리실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와서 그 국토교통부가
그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소음 피해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이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뭐 동남권으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 배경에 대해서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2002년 사고가 난 뒤에 이제 그 떠오른 화두는 동남권 관문공항이거든요. 네. 관문공항이라는 개념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제공항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장거리 여행기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게 관문공항이고요. 동남권은 우리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권에 인천공항이 있다면 동남권에서는 관문공항이 부산 경남에 자리 잡아서 이 두 축이 그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와 어떤 그 항공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동남권 항공공항이라고 했는데 관문공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추진하자고 하니까 대구 쪽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대구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중심권을 좀 뺏기는 것 같고 자기네들도 소음은 싫죠. 소음은 싫지만은 가까운 곳에 공항을 놓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밀양공항을 주장을 하는 바람에 부산 쪽과 밀양 쪽이 계속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한 십몇 년간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제대로 발표를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6년에 프랑스 업체를 데리고 와서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여러 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김해공항 자리는 계속 탈락이 됐습니다. 네. 탈락이 됐던 이 김해공항을 갑자기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당시 보면 정치적으로 부산 가덕공항도 못하고 밀양공항도 못하는 정도에서 김해공항을 그대로 주저앉히게 된 그런 결과가 2016년에 발표가 됐죠. 네. 2016년에 그 발표가 된 것을 보고 특히 우리 김해 지역에서 볼 때는 그동안의 그 위험의 문제 그리고 그 소음의 문제가 심각한 김해공항이 또다시 약간 확대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반대가 많았죠. 네, 이렇게 위원장님 의견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혹시라도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아까 중국 민항기 사고도 있었지만 네. 동남권의 신공항 24시간 이착륙하고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공항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동남권에 계신 한 1년에 한 35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분들이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셔서 다시 인천공항에서 김해로 오는 네. 그 현실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그 경제가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중요한 아주 그 귀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화물 비행기를 띄워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항공기랑 빨리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까지 또 하루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했는데 대구 경북과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있었죠. 또 여기 한 가지 문제는 대구 경북에서는 그 군사공항이 대구 시내 K2라고 아주 시끄러운 공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지금 대구 경북은 통합공항 그러니까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합친 통합공항의 새로운 신설 계획이 네. 거의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다시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거정공항 또 우리 허브공항, 관문공항 말씀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들까지 관문공항, 허브공항을 주장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거정공항, 지방공항의 하나로 묶어두고 네. 그냥 활주로 약간 넓히는 걸로 그냥 이걸 막아버리고 유일한 우리나라의 허브공항은 인천공항이라는 수도권 사고가 수도권 집중의 사고가 이 문제를 17년, 18년까지 이끌고 오고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그냥 참고 네. 김해 시민이 조금 뭐 공항이 넓혀지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의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죠. 활주로 끝단이 김해 시청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인구 밀집적인 대회동하고는 7km밖에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 우리 눈앞으로 비행기가 계속해서 뜨게 되죠. 그리고 지금 30층짜리 100m 아파트들이 고층 건물이 그 지역에 생겨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아까 말씀처럼 장유
또 주천 신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소음의 위험에 시달리고 그리고 KDI 연구 발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소음에 대책이 없고 위험하고 24시간도 날 수 없고 네. 먼 나라의 항공 화물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신공항의 조건으로는 하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좀 객관적인 의견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결과가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많이들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을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재검증을 총리실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발표를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검증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 결과는 언제쯤 발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김해 공항을 확장 건설하게 된다면 소음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 김해시와 김해 시민에게 무슨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김해시 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난다면은 많은 문제들이 또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김해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조금 더 공감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총리실 재검증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앞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검증. 2019년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요. 중간에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총선도 있었고요. 예,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국무총리실이 지난 총선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사실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네. 총선 이전에 결정 내리지 못하고 넘기고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아직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의 기술자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진행은 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한 7월 달 정도 돼야 그 결과를 제1차 발표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1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이나요? 그 정치적인 부분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오직 그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입장에서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1년 후 그리고 뭐 다음 달이죠. 7월이면 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관문 공항이 아니라 지금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요. 우리 김해 시민들은 더욱더 소음, 안전, 깊은 시름에 빠질 것 같은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 우리가 이강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정한 결정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세상도 바뀌었고 정부도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바르게 하는 것도 이 정부에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결정된다면 우리 행정기구로서의 김해시청, 김해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지겠죠. 상위 기관에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김해 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대하건대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애당초 있었던 ADPI 프랑스 용역 회사의 그 결과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네. 또 부울경 검증단이 내놓은 결과가 또 맞는 것인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봐주신다면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바르게 잡아질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그 현재 공항으로 결정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김해시 관공서인 김해시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또 더 새로운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김해 시민으로서 후배들에게 잘못된 결정을 밀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를 믿고 또 어떤 절차를 기대하고 조용히 사실은 네. 있었지만 좀 더 격렬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도 김해 시민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책을 지금 뭐 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현재의 김해공항의 소음은 우리 받아들인다. 그리고 더 이상의 새로운 소음, 새로운 위험도는 받기 힘들다. 그래서 한 가지 안으로 현재 할주로 해서 뒤쪽으로
좀 더 많이 11자로 빼면은 뒤로 물러나게 되면 네. 현재 신호산을 통한 위험성은 조금 줄어들고 소음 등고선이 이전과 조금 비슷한 형상됩니다. 그런 것도 주장한 적이 있었지만 네. 정부에서는 거절했고요. 그래서 김해시 입장에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김해시의 소음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제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해왔으니 정부에서는 김해시의 입장도 한번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들,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근 지역에는 다른 지역의 반응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김해 시민의 문제만으로 생각하는 단순하진 경향이 않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김해에 공항이 있는데 경상남도에 지금 어떤 도움이 되죠? 김해시에도 1년에 소음 피해 지역에 1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이 있으면 공항 주변에 공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있고 공항으로 인한 그 배후 도시가 형성돼야 되는데 현재 김해공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분은 김해공항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네. 군사공항으로 또 지방 국내 공항으로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된 신공항 관문공항이 생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그 부산 신항만이 있죠. 또 신항만이 또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륙 철도가 거제도까지 오게 되죠. 앞으로 곧 있을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만약에 기점이 부산이 된다고 하면 그 출발점은 경상남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김해공항은 항공 물류는 제로입니다. 네. 여객 수송만 가능한 것입니다. 김해공항이란 제대로 된 공항이 된다면 항만과 철도와 공항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물류 산업이 형성되면 그야말로 경상남도는 김해가 아니고 경상남도는 새로운 그 시대에 발맞춰서 경제 부흥,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류 수송이 첨단 그리고 아주 고가의 물건들을 생산해서 빨리 외국에 수출할 수 있고 네. 이 자체가 경상남도 자체가 공항과 또 그 항만과 철도와 연결되는 엄청난 경제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 김해의 문제로만 보시지 말고 우리 경남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가 옛날에 주장했던 동남권 신공항이 왜 우리가 주장했던가를 생각하면 경상남도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은 네. 현재 모습도 보일 것 같고요. 예. 현재를 좀 들여다보니까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쪼록 그 네. 지역의 그 범위를 볼 때는 울산까지도 충분히 그렇죠. 포함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서울 그리고 동남권 이렇게 산업이 발전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핀에어라는 핀란드 항공회사가 그 김해공항에 기착을 하는 걸로 교습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하기로는 했는데 와서 보니까 활주로 길이도 3.2km밖에 안 되고 그리고 활주로를 더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김해공항은 이게 그 강으로 둘러싸인 삼각주 위에 있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3.5km 그리고 실제로는 한 4km 정도가 될 때 화물을 실을 수가 있고 장거리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화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인천공항에서는 그 밤이 되면 계속 그 화물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화물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합니다. 네. 그거는 활주로가 짧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핀에어가 김해공항 이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그 여객 수도 줄이고 화물도 못하는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답니다. 그런 걸 보면 김해공항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한데 네. 이 분명한 공항을 조금 더 확장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한 가지 덧붙이면 확장이라고 했는데 시민들께서는 아시면 확장이니까 현재 그 수요에 배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셨는데 유감스럽게 V자형이 되어서 1.3배 예, V자의 제일 마지막 지점은 떨어진 거리가 9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 끝이 선악동항에 맞물려 있어서 3.2km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돼가지고 활주로가 한 개 더 생겨서 우리 수용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1.3배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인천공항이 유일한 관문공항, 허브공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수도권의 착각입니다. 김해나 지금 이쪽에 동남권 계신 분이 앞으로 인천공항 안 갑니다. 일본으로 가면 되죠. 왜 굳이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를 갈아탑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내가 충분히 사고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항을 우리나라의 공항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네.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만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금 계속해서 인천공항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의 문제를 이전에 이야기했는데 비용의 문제는 100년 대계를 본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고 오히려 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국토 균형 발전, 영남권에 있는 이 사람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을 보는 관점에서 같이 봐주시면 해법은 좀 간단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토 균형 발전 이렇게 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V자라고 해서 반드시 2배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예, 내용을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V자 활주로를 네.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면적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주에 공항을 만들다 보니 네. 그 하천으로 다 둘러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11자로 나와야 될 활주로를 할 수 없이 V자로 한 V자로? 겁니다. V자로 굉장히 궁색한 방안이죠. 그만큼 김해공항이 확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서 네. 5번 정도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천 가덕도냐 밀양이냐라고 검토를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김해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확장으로. 김해공항 확장인데 네. 확장도 하나에서 하나를 보태는 두 것이 개가 아니고 아니라. 겨우 1.3배에 불과한 24시간 뜰 수도 없는 위험한 그런 공항이 되는 것은 네. 원치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하게 말하는 이 대담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김해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잘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해 신공항 확장이냐, 동남권 관문공항이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아직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의 견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행복권 추구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시민들의 행복권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해 신공항 나아갈 방향 그리고 어떻게 또 희망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의장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 김해 공항 확장, 김해 신공항의 문제는 김해 시민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 전체가 우리가 이전에 꿈꾸었던 경제가 제대로 되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오늘 밤에도 또 12시에도 1시에도 2시에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내릴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생산한 귀한 제품이 빨리 수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우리가 원래 꿈꾸었던 동남권 신공항, 허브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토부가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검증해 주셔서 우리 김해 시민 또 부산 시민, 경남 도민이 바라고 또 울산, 부산 시민까지 함께 꿈꾸던 그런 정말 또 완전한 동남권 신공항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장 어떤 생각이세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뭐 캠페인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제일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의 이 방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공인들인데요. 공인들은 정말 양심적인 자세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기를 바라고요.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들이 좀 김해 신공항의 문제, 동남권 관문공항의 문제를 잘 알고 많은 통로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쪽에 의견을 많이 표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막연하게 잘 몰라서가 아니라 올바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로 TV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